예, 상정봉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금 이 사업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공모를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해수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로 뭔가요? 예, 저희가 이제 종전에 이제 의원님도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다른 예산 분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 정부에서 그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 300 사업을 해서 300개 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 종료가 완전히 됐고 그에 유사한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뉴딜 300은 이제 SOC 기반 시설 조성 위주로 하고 이 어촌 신활력 사업은 어떤 생활 스테이션을 조성을 해서 어떤 파운더리를 설정을 해서 저희처럼 이제 3개 섬이나 2개 섬이나 어촌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생활 환경이나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서 그 생활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예. 플랫폼을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뭐 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서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판단을 해주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전에처럼 어촌 활동을 위한 사유 기반 시설이 아니고 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 조성이나 정주 환경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복지, 사회, 문화, 생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시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하다는 거네. 전에는 이제 뉴딜 300 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기반 시설을 유지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 물론 뭐 의회도 이제 보고를 하셨겠지만 하셨죠? 예, 예산 심의할 때는 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의안을 줄 때도 예. 그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 뭐 이렇게 사업 보면은 뭐 지금 20억이 그 공감이라는 업체를 가는데 이 회사를 뭐 명칭을 보니까 무슨 뭐 디자인 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좀 이해가 안 돼서 디자인하는 회사가 이것을 업무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연역이라든지 예.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첨가해서 주셔야지. 예. 동의안이라고 해서 뭐 해수부에 우리 공모됐으니까 그냥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우리가 그걸 이 사업을 이해해야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사업은 이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얼마죠? 몇 프로인지요? 총 사업비 중에서 지방비가 30%고요. 예. 그 중에 70%가 군산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게 성과라고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지방비가 70%, 50%를 넘는 사업들은 안 가져와야 돼요. 아니요, 전체 지방비 부담액의 70%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21%, 총 사업비 21%가 시비 부담이고 9% 정도가 도비 부담입니다.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며요. 예, 그러니까 100억 중에 그러면 100억 중에 어떻게? 70억은 국비고요. 네, 70억 예, 국비고 9억은 도비고 21억이 이제 시비입니다. 21억이 9억이 이제 도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대 3 사업이네요. 국비 대 지방 매칭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7대 7대 3입니다. 3 사업으로 예. 진행을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도서 지역들은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비중을 많이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 공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디자인 회사라고 그래서 예. 뭐 거기다가 이쁘게 디자인만 할 건지. 의원님,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미술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그런 의미의 그거지, 그냥 이름만 디자인이라고 든 거지. 원래 본명은 공감 로컬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장님, 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묻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 주지 않으니까 예.
이런 회사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동의안을 줄 때 이렇게 주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걸 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원님 잠깐만. 자, 그 계장님 예, 사업자 등록증 제가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좀 어설프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지금 바로 의원님들한테 싹 배포해 주세요 지금. 여기 위원장님 공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를 요청합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앵커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의 범위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총 용역비가 사업비가 20억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다만 게시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억 정도의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공모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용역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를 하든 계약을 의뢰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면 국가 이제 계약 시스템에 띄우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잠을 한숨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용역하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전국에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큰 조직들이 많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안 들어오셨어요, 입찰을? 조달청에 떠야 입찰을 들어가지고 군산시 홈페이지에다 잠깐 띄었다 없애는 걸 어떻게 알고 들어갑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산시는 참 교묘합니다. 특정 업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억짜리인데 20억, 40억이에요. 총 금액이 두 개 사업이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선정 공모를 여기 띄웠어요. 홈페이지다가. 근데 이 개소당 최대 100억 원이라고 띄었고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을 했는데 이 앵커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20억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앵커 조직이 이게 100억인지 앵커 조직에 들어가는 20억이 용역비인지 이게 사업비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을 띄면서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각 사업당 한 개씩 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청서에 보면 공고에 보면 4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밑에 보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서면평가 부분을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3배수 내위팀을 선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독 입찰을 했음에도 다시 추가 공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우리 이제 7페이지부터는 이제 평가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선정된 참여 기업 수가 미충족될 경우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특정 업체에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파악을 제가 해본 결과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사업 계획을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결정돼서 오면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먼저 저희는 역할이 앵커 조직만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앵커 조직만 선정하면 이 앵커 조직이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에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여태까지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아무나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최대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단수냐 배수냐 상관없습니다. 한 개 업체가 10개를 신청할 수도 있었고 100개를 신청할 수도 있었고 한 개만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로 전화로 우리 직원이 통화한 걸로 처음 이 공모를 했을 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0군데의 사업을 2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띄웠는데 처음에 딱 20개의 업체만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공감이라는 데에서 하나를 더 신청을 했다고 그 방축도를 신청을 했고 나중에 근데 그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달청에 왜 안 띄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전혀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 조달청에다 띄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관내 우리 홈페이지에 띄웠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상주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내는 것이 앵커 조직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업체라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데리고 왔으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상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여기 들어오기보다는 안 들어온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20%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맥시멈이 20%인 거지 꼭 100억 중에 20억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에 맞추도록 예산 계획은 기본적인 세팅은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신청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다시 정리해서 해수부까지 다시 올라가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맡아야만이 이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혼란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셨던 부분이 이런 시스템이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이게 구성되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지금 제가 보는 원이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이제 뉴어촌 뉴딜 사업인가 300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이게 뭐야? 어촌 신활력 증진 어촌 사업. 신활력 증진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사람 PM이 뭔지 아시죠? 네. PM이 네. 뭡니까? PM이 무점약 아니고 플래너 마스터예요. 거기 네. 플래너 마스터가 거기 상주하고
거기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걸 사업 계획서에 항목별로 다 돼 있어요. 네네. 네? 그걸 몰라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군사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당연히 앵커 조직을 잘 선발하는 것이 군사시 역할이란 말이에요. 선정을 하는 것이. 근데 선정된 공모를 내는데도 이렇게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고를 내고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이 용역비가 1년에 5억씩이라는 5년간 4년간 5억이니까 네네. 5, 4, 20잖아요. 네. 5억짜리 용역비는 전국에서 탑에 들어가는 용역비예요. 이런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은 최소한 직원들을 3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합니다. 응모를 하고. 왜? 수행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수행 실적이. 근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되면 말씀 안 드려요, 솔직히. 상식적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자, 그다음에 우리가 9월 22일 날 2022년도 9월 22일 날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네. 공고를 했는데 이 공고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게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업이 뭔 사업이라구나 라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알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고를 내에 있어서 이건 짜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22년도 9월 22일 날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기간이 언제부터냐?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건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딱 집어내야지. 이런 계획서를 짜려면 최소한 얼마를 주냐면 5억짜리예요. 1년에 20억짜리는 2달을 줍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2달을 준단 말이에요. 계약의 네. 통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20억짜리는 2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떤 업체가 이 만들어 놓고 있어. 자, 우리 9월 20일 날 공고 띄어요. 자, 바로 들으세요. 왜? 길게 하면 다른 놈 들으니까 10월 6일 날 자르겠습니다 하고 잘라요. 이게 정말 전통적인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특정인 주기에서.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행 능력을 봐야 될까요? 능력을. 수행 능력. 자, 그러면 여기에 정량평가 항목이 있고 정성평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네.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그래도 비스무리에 맞추기라도 했어요. 근데 1개 업체는 이런 거에 저희가 안 돼. 그러면 재공고를 내서 다시 저기 모집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개 업체 들어왔으니까 끝내겠습니다라고 해서 했고. 자, 우리가 여기 자료에 지금 보면 그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 재밌는지 아세요?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 가족회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83년생 조모모, 86년생 조모모, 93년생 송모모, 95년생 송모모.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입니까? 여기에 자격증을 보세요. 이런 사업들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사업체예요.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1개 들어왔다고 그냥 내줘요? 가족회사? 가족같이입니까? 가족같이 잘해보자고? 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저 할 얘기 많을 거예요. 길어지니까. 자, 그러고 뭐 저기야 잠깐만,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할게요. 자, 할 게 많아요. 저 지금 할 게 네. 많은데 동료님 제가 있는데. 자, 주요 사업 실적을 봅시다. 실적을. 여기 평가서에 이런 사업을 한 업체들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 모 업체는 그래도 뭐라도 했냐? 방축도, 군산시 뉴 어촌 뉴딜 사업, 어촌 뉴딜 공모 제안서,
이런 거라도 했어 한 업체는. 그래도 피스물에 어촌에 관련된 그 사업이라도 수행을 한 근거가 있어요. 자, 이 업체는 뭐 했는지 알아요? 총괄 기획목 운영하는데 뭘 써놨냐? 순창 로컬푸드 식품관 조성 사업, 순창 휴게소의 로컬푸드 상품 코너 인테리어 시공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총괄 기획 및 운영 이렇게 써. 뭔 총괄 기획을 했고 뭔 운영? 인테리어는 어느 사가? 자, 또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SK 로컬라이즈 페스타 공간 디자인 시공, 축제 저기 현장 디자인 및 시공 총괄 인테리어 했어. 그런데 여기다는 마치 그 행사를 총괄 기획 및 운영이라고 써놨어. 다 구라로 쳐놓은 건 이것이 이런 걸 검토조차도 못하고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시장님하고 무지 가깝고 군산의 문화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랬냐? 우리 군산 시민 문화회관 그 용역에 관여했던 업체고 사람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한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억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20억을 주려고 이 컨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간의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저 국장님, 저 얘기 못하게 많이 못하게 해요. 우리 위원장님이니까 저 할 얘기만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자료에서도 제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혀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셔야지. 국장님은 전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아니, 책임질랍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니요, 됐습니다. 이사입니다. 국장님, 네. 과장님, 만약에 두 분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국장님 아니셨죠, 결정할 때. 네, 그렇습니다. 최행석 국장이 국장이었죠. 네. 자, 제가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100군데면 100군데 다 들어오면 좋죠. 군산시 입장에서. 네. 그죠? 근데 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게 3개 시선 묶어서 2개 사업이었기 때문에 2개 사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 먹을 때가 2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청도 너무 떨어져 개야도 하고 여건상 맞춰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2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자, 아까 그 저기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오면 좋죠.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좋죠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국장님 마인드예요. 근데 전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못 들어오게 막아. 못 들어오게 막아. 그래서 그거는 아니죠. 잠깐만요. 국장님 생각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결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전 국장님 생각은 뭐냐? 못 들어오게 막아. 한 개씩 줘야 되니까. 한 개씩 줘야 되니까 야, 공고도 도달청 이런 내지 말고 밖에 내지 말고 한원님. 시 홈페이지 잠깐만요. 저 할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시 홈페이지에만 내고 이거 꽁꽁 감춰. 이렇게 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거지. 왜 못 바꿉니까? 왜 못 바꿔요? 아니, 아까 아니, 제가 여기서 만약 못 바꾼다면 감사원 감사 형사 내가 저 수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만요. 서로원님-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안 하셨잖아. 안 하시 가만히 있으세요. 하신 분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거기도 그만하세요. 전 아니 항만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허락할 때 하시라고. 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엮인 게 의원님께서 자,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사장님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 지금 답변하라고 마시라고. 자 시내에서 뭐라고 하냐? 드디어 조봉모 씨 우리 강임준 시장님 한 건 줬어. 20억짜리. 그거는 소문 한번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의원님, 제가 책임진다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 우리 정리하도록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